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참고 살았을까요? 사는 동안 몰랐습니다. 가장 나를 힘들게 한 게 결국 나였다는 걸요.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인데 왜 이렇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이제 와서 뭘 바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겠지. 이런 생각 혹시 여러분도 해보셨나요? 저는 최근에 자주 생각합니다.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정말 뭘 하고 싶은 사람인지 한참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남일은 잘 챙기면서 정작 나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그 시간들. 그게 제 인생이 돼버렸더라고요. 근데요, 그걸 그냥 두면 정말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무뎌지는 거예요. 감정도, 꿈도, 나 자신도 점점 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며 내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행이 습관처럼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남 눈치 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내 마음 눈치 보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평생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을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작은 변화 하나면 진짜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늘 남을 먼저 생각하다가 정작 내 마음을 돌보지 못한 사람. 66세 정미자 씨.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산 지 5년째입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며칠 전 집에 와서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엔 좀 재미있게 지내요? 그 말의 순간 정미자 씨는 멈칫했습니다. 재미라니. 난 뭘 재미로 살지? 그날 밤 싱크대 앞에 서서 혼자 밥을 푸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졌습니다. 나 재미없어. 재미 같은 거 잊은 지 오래야. 정미자 씨는 평생 가족을 먼저 챙기며 살았습니다. 아이들 도시락 싸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부모님 병수발까지. 남이 필요하다는 말엔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지쳐도. 그런데 지금 이제 다 지나고 나니까 자기 삶에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누군지조차 모르겠어요. 이 말이 그 나이에도 눈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삶은 왜 이렇게까지 익숙해져 버렸을까요? 조금만 더 안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삶은 대부분 의도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죠.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족이 잘 되면 그게 내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고 마침내 내 몫의 삶을 밀어내게 된 거죠. 문제는요, 그렇게 남을 먼저 챙기는 일이 곧 내 역할이라고 믿게 된 순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자신을 돌보는 건 이기적인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미뤘고 결국은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내 마음의 자리. 그 마음의 배경에는 우리 세대만의 삶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희생은 미덕이다. 이런 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조심해라. 애들 위해 내 욕심은 접어라. 그런 말에 익숙했죠. 결혼하고 나면 자기 이름보다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불리는 게 당연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여성 중 절반 이상이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외로움입니다. 남은 다 챙기면서도 자기 마음은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사람들. 그 마음이 지금도 어딘가에 웅크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꺼내보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남 먼저가 아니라
나 먼저부터 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딱 3가지만 바꿔봅시다.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번, 내 마음에게 오늘 어땠어?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아온 사람들은요, 늘 누군가에게 물어보긴 잘합니다. 괜찮아? 힘들진 않았어? 그런데 정작 내 마음한테는 그런 말 한번 해준 적이 없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게 묻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너는 어땠어? 속상한 건 없었어? 마음 어디 아프진 않았어?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가 나를 챙겨주는 말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 혼잣말로 툭 건네보세요. 그래도 오늘 하루 잘 버텼네. 고생했어. 예를 들어 식사 마치고 따뜻한 차를 마실 때 속으로 중얼거려 보세요. 오늘도 버텼네. 그것만으로도 잘한 거야.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게도 자리를 내주는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루 한 가지 오롯이 나를 위한 행동을 해보는 겁니다. 남을 위해 하는 행동은 이미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내 기쁨을 위해, 내 기분을 위해 무언가를 한 날은 정작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래서 필요한 건 딱 하나, 나만을 위한 행동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해서 해보는 거예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히려 간단해야 꾸준히 할 수 있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은 이걸로 나를 챙긴다고 마음속으로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예쁜 그릇에 밥을 담아 먹기, 좋아하는 노래 하나 틀어놓고 따라 부르기, 시장 가는 길에 꽃 한 송이 사서 식탁에 올려놓기. 이런 소소한 행동이 내 하루에서 내가 주인공인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늘 참아왔던 감정을 이젠 괜찮아 대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참는 게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아. 속상해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말들로 자기 감정을 눌러왔죠.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엔 내 감정인지도 모르게 무뎌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감정을 받아들이는 한마디입니다. 그래, 그땐 참 힘들었지.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사실 속상했어. 그 말 정말 서운했지. 이건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럴 수도 있지로 넘기기 전에 딱 한 번 진심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했을 때 왜 이렇게 예민하지? 하고 넘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나는 그 말이 속상했어. 이렇게 혼잣말로라도 말해보세요. 그 순간 내 안의 마음이 비로소 존재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 3가지 실천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돌보는 첫 연습입니다. 남을 잘 챙기는 만큼 이제는 내 마음도 챙기며 살면 어떨까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로도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어땠어? 라고 내 마음에 물어보기. 하루 한 가지, 나를 위한 행동 만들기. 괜찮아, 대신 힘들었겠다 말해주기. 이렇게 작은 실천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눠드릴게요. 64세 이진수 씨.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는 하나둘 줄고 밖에 나가는 일도 줄어드니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다 잠드는 날이 열흘이 지나도 변함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오늘 어땠어? 라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쑥스러웠지만 조용히 소리 내 말해봤습니다. 진수야, 너 외롭구나. 그 말이 눈물을 터뜨리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루 한 가지 좋아하는 걸 꼭 하기로 했습니다. 노래 듣고 노트에 마음 적고
예쁜 컵 하나 사서 그걸로 커피 마시고 놀랍게도 살맛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외로운 건 똑같은데 이젠 내가 내 편이구나 싶어서 덜 무서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모두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누가 아프다 하면 죽 끓여주고 누가 울면 옆에 앉아주고 누가 어려우면 품을 내줬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쓰러졌는데 정작 아무도 그분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랐습니다. 그때서야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늘 주는 사람도 결국은 돌봄이 필요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주기만 한 사람들은 결국 가장 쓸쓸한 자리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돌보세요. 두 번째는 모든 걸 참는 게 미덕이라 믿고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아온 삶은 결국 내 마음을 가장 마지막에 두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깊은 밑바닥엔 또 하나의 오래된 습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참는 게 어른이다라는 믿음. 지금부터는 그 오래된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조용히 무너뜨려 왔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9세 김영준 씨. 40년을 넘게 직장 생활만 해오셨습니다. 묵묵히 일하고 가족 부양하고 몸이 아파도 병원보다 회사가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말하길 스트레스를 너무 오래 쌓아뒀습니다.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참은 게 병이 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날 김영준 씨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난 말하는 걸 몰랐어. 그냥 다 참고 그래야 잘 사는 거라 생각했지. 어릴 땐 남잔 울면 안 돼. 말없이 버티는 게 진짜 어른이야. 그런 소리 많이 들으며 자랐고 결혼하고 나선 말하면 괜히 싸움만 돼. 그렇게 또 삼키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속상해도 그냥 웃고 억울해도 그냥 넘겼는데 그게 쌓이니까 지금은 웃는 법도 잊어버렸어요. 그럼 왜 우리는 참는 걸 그렇게 오랫동안 미덕이라 믿고 살아왔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참으며 살아온 건 사실 마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말을 꺼낼 수 없도록 배운 세월 때문입니다. 속상한 티를 내면 쪼잔하다, 감정적이다, 별것도 아닌 걸로 왜 그러냐,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한 번, 또 한 번 삼켰던 말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말을 안 하는 게 편해지고 그 편안함이 결국은 감정을 버리는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표현하지 못한 마음은 결국 우리 안에 고이게 되고 그건 꼭꼭 숨겨둔 상처가 돼서 언젠가 내 몸과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이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온 세대와 사회 전체가 그런 침묵을 미덕처럼 여겨왔던 탓입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게요. 우리 부모 세대는 먹고 살기 바빴고 마음을 나누는 여유 같은 건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법을 배운 적도 본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남성들에게는 참아야 한다는 말이 성장의 조건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 중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70%를 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아니라 그 속의 마음입니다. 아픈데도 말 못하고 억울한데도 꾹 삼키고 슬픈데도 참고만 살아온 세월. 그 시간들이 우리를 무뚝뚝하게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조용히 우리를 아프게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을 잘하려는 연습보다 묻어둔 마음을 꺼내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부끄럽고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아주 작은 3가지 실천만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는 감정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말하는 연습입니다. 속상한 일을 설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말이 안 나오죠.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어떻게 얘기해야 덜 오해받을지, 이런 생각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결국 아니야, 됐어 하고 입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말을 잘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 그대로를 꺼내보는 것입니다. 그땐 좀 속상했어요. 그 말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말 안에 이미 내 마음의 온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족 중 누군가 무심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좀 기운이 빠졌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보는 거예요.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는 말로 못 꺼낸 감정을 글로라도 적어보는 연습입니다. 참는 게 익숙한 사람은 감정을 말로 꺼내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낯설 수 있어요. 그럴 땐 혼잣말처럼 조용히 글로 마음을 꺼내보는 게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짧게 써보세요. 오늘은 좀 허전했다. 괜히 서운한 마음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요. 어디에 적든 상관없습니다. 작은 노트, 핸드폰 메모장, 아니면 그냥 마음속 일기처럼 눈으로만 적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잠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았을까? 그 문장 하나가 내 안의 감정을 조용히 꺼내주는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는 늘 입에 붙은 말, 괜찮아를 한 번만 멈춰보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괜찮아, 괜찮아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사실은 안 괜찮은데도요. 근데 그 말이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나오는 습관이었다는 걸 이제는 다 느끼고 계시죠. 그래서 제안 드려요. 괜찮아라는 말이 올라올 때 한 템포만 멈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그냥 속상했어. 그땐 많이 억울했지. 그 말 하나가 참았던 감정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무심하게 던진 말이 마음에 걸릴 때 괜찮아라고 넘기기 전에 이렇게 혼잣말로라도 말해보세요. 그 말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네. 그 말이 내 마음에게 처음으로 귀 기울여주는 순간이 됩니다. 그렇게 작은 말 하나 꺼내는 연습이 우리 삶을 조금씩 바꿔줍니다. 그걸 실천한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68세 박정자 씨, 평생 말수가 적고 늘 다른 사람 눈치 먼저 보는 분이었습니다. 자식들도 남편도 엄마는 원래 표현을 잘 안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마음속엔 늘 누구에게도 말 못한 서운함과 억울함이 조용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에 속이 터졌습니다. 엄마는 늘 괜찮다고만 하잖아. 그 말이 그렇게 눈물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정자 씨는 매일 밤 딱 2줄씩 마음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울고 싶었다. 남편 말에 서운했다. 그런데 또 참았다. 놀랍게도 그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자신도 몰랐던 감정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처음으로 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말, 사실 엄마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 딸이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그런 기분이셨구나. 몰랐어요. 미안해요. 그날 이후 정자 씨는 더 이상 감정을 참는 게 아니라 표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맛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감정이란 건요, 마치 흐르지 못한 물과 같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마음도 흐르지 않으면 병이 됩니다.
내 안에 말 못한 감정들. 그건 멈춰있는 물처럼 점점 탁해지고 결국 내 마음 안을 무겁게 만들어버립니다. 한 번만 흘려보내도 그 물은 맑아질 수 있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만 꺼내도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참는 건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지 우리의 말 못한 시간이 만든 조용한 상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감정을 말로 꺼내는 연습, 글로 적는 연습부터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조금씩 꺼내다 보면 또 하나의 마음이 마주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게 왜 이렇게 두려운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아진 지금, 시작이라는 말은 설레기보다 조금은 벅차게 느껴지죠. 그 마음 이어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게 자꾸 망설여지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 하지만 속으론 늘 뭔가 해보고 싶은데 그게 너무 두려운 마음. 이번엔 그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63세 최경자 씨. 남편은 퇴직했고 자녀들도 결혼해서 다 출가했습니다. 하루 일과는 아침에 시장 다녀오고 오후엔 집안일 좀 하고 밤엔 TV 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겉으론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론 자꾸 이대로 늙어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 요가 수업을 등록해 놓고도 막상 첫날이 되자 갑자기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런 걸 해도 되나? 나이도 있는데 민망하지 않을까? 괜히 갔다가 혼자 어색하면 어쩌지? 결국 등록만 해놓고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그날 밤 거실 불 다 끄고 가만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 진짜 뭐라도 해보고 싶었는데 이 나이에도 왜 이렇게 시작이 무서운 걸까? 그 말이 스스로도 마음 아팠습니다. 우리는 왜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막상 시작이 두려울까요?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막상 시작하지 못하는 마음. 그 안엔 대부분 실패할까 봐라는 두려움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시작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괜히 민폐만 되는 거 아니야? 남들이 뭐라 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의지를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나 자신을 미뤄온 습관에서 비롯된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걸 피하려는 마음, 눈치 보느라 멈춰선 나, 그리고 늦었다고 스스로 단정 지은 생각들. 이 모든 게 시작을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 우리 세대 대부분이 겪고 있는 공통된 감정이에요. 우리 세대는 나이 들어서 무슨 새로운 짓이냐. 조용히 살아라. 그 나이에 체면은 지켜야지.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릴 땐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배웠고 어른이 되면 그 나이에 무슨 배움이냐. 새로운 걸 한다는 건 젊은 사람들의 일이고 우리 나이에 뭔가 시작하는 건 눈총받을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응답자의 80%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나이 때문에 포기한 적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수치보다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망설임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에 한 번도 스스로에게 기회를 안 준 사람들. 우리는 하고 싶은 게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해볼 용기를 단 한 번도 허락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는 실천을 시작해 볼까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세 가지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부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작하는 나를 한번 칭찬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하나 해보려 하면 자꾸 결과부터 생각합니다. 이걸 해봤자 뭐가 달라질까? 금방 그만두게 될 거야. 그러면서 시작조차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요, 결과가 아니라 시작 그 자체에 의미를 두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해봤다는 사실,
그 한 번 가봤다는 기억, 그걸 스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뭘 하든 그 시작한 나를 조용히 칭찬해 주는 겁니다. 잘했어. 오늘은 한 발자국 뗐잖아. 망설이다가도 결국 시작한 나, 참 기특하다. 예를 들어 문화센터 앞까지 갔다가 들어가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그 앞까지 간 나,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커 보이는 걸 하지 말고 작고 짧은 걸 먼저 해보는 겁니다. 시작이 무서운 이유는 크게 해야 한다고 스스로 겁을 먹기 때문입니다. 한 달 코스 다 해야지. 이왕 시작하는 거 자격증도 따야지. 이렇게 큰 그림을 먼저 떠올리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크게 하지 말고 하루 한 번 짧게 해보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책 한 장 넘기기, 걷기 10분, 노래 하나 부르기. 그 작은 행동들이 시작의 두려움을 깨줍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로 요가 동작 3분짜리만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걸 했다는 만족감, 생각보다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도 할 수 있네라는 자신감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와 함께 시작하는 길을 열어두는 겁니다. 혼자 시작하는 건 용기가 더 많이 듭니다. 괜히 민망할까봐, 실수할까봐, 남의 눈치가 신경 쓰여서 아예 안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땐 누구 한 사람과 같이 해보는 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가족에게 살짝 말해보세요. 요즘 뭐라도 하나 배워보고 싶긴 해. 친구에게 조심스레 물어보세요. 우리 같이 걸어볼까?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마음이 한결 덜 부담스럽고 함께라는 말이 시작을 덜 무섭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통화하는 친구에게 나 이번 주에 도서관 한번 가보려고 해. 같이 갈래?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시작의 벽이 낮아집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은 어떤 큰 결심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걸 진짜 실천한 분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65세 이선희 씨. 경기도 용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살고 있죠.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드는 그 순간까지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누가 보면 평온해 보이겠죠. 근데요, 저는요, 그냥 멈춰있는 느낌이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과거 사진만 들여다보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제껏 한 번도 나 혼자 뭔가를 시작해 본 적이 없지? 그날 밤 휴대폰으로 시니어 수채화 클래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림엔 관심 없었지만 그냥 뭔가 시작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수업 첫날 그림 도구를 챙겨 처음으로 지하철을 타고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처음 붓을 들던 그날 내가 살아있다는 게 손끝에서 느껴졌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그림을 그리면서 선희 씨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TV만 보며 하루를 흘려보냈는데요. 요즘은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금은 같은 반에서 함께 그림 그리는 친구도 생겼고 둘이 수업 끝나고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기다려지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옛날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마을 입구에 앉아 멀리만 바라보던 분이었죠. 어느 날 지나가던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매일 저기만 보고 있어요?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 있어서 그러지. 가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갔거든. 근데 지금은 이 다리로는 너무 늦었을까봐.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한 발만 떼면 거기가 시작이에요. 그 말에 노인은 조용히 일어나 작은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엔 가보지 못한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아주 작은 발걸음 하나로 지금도 충분히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보고 싶었던 게 없었던 게 아니라 시작이 무서워서 스스로를 멈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작게 시작하고 나를 칭찬하고 누군가와 함께하면 시작은 생각보다 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주 했던 말이 있죠. 나중에 하지 뭐. 그 나중이 정말 오지 않았을 때 과연 내 곁엔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 마음 이어서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걸 나중에로 미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나중에 하자는 말. 쉬자, 놀자, 배우자, 놀러 가자. 나중에.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 보니 그 나중이 정말 오지 않더라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67세 강영식 씨. 한때는 은퇴하면 세계여행 한번 가야지. 시간 생기면 글도 좀 써보고 싶어.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아내는 관절이 아프고 본인은 혈압 때문에 먼 데는 피하게 됐고 자식들 챙기느라 시간이 휙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려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피곤해요. 그 말이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남았던 말. 내가 이렇게까지 나중만 외치며 살 줄은 몰랐어요. 가까운 데라도 한번 여행 가자 했던 아내, 글 좀 써보라고 권하던 막내딸. 그 다정한 제안들을 지금 말고 나중에 하고 넘기다 보니 이젠 아무도 다시 권하지 않게 됐습니다. 내가 먼저 내 삶을 미룬 사람이었구나. 그 말 끝엔 긴 한숨이 따라붙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을 자꾸 나중에로 미뤘을까요? 사실 나중에라는 말, 처음엔 책임감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아이 먼저 챙기고, 가족 먼저 생각하고, 돈 조금 더 벌고 나면 그때 하자, 그게 나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책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 키우면 부모 병수발, 일 그만두면 건강관리, 시간 생기면 체력은 줄어있고, 그래서 결국 나중이라는 말은 한 번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아프게 깨달은 게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 마음이 왜 그렇게 굳어졌는지 우리 세대 전체의 삶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조금 더 넓게 들여다볼게요. 우리 세대는 삶이 곧 생존이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쉴 틈이 없었죠. 놀고 싶어도 놀 수 없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다. 그게 우리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지금은 말고 나중에라고 말하며 순서를 미루는 게 몸에 밴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75%가 자기 시간을 위해 미뤄뒀던 일이 후회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회가 단순히 못해본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나를 한 번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던 삶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나중이라는 습관을 어떻게 지금이라는 선택으로 바꿔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3가지 실천으로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는 작은 계획 하나를 지금 해보는 연습입니다. 나중이란 말은요, 사실 오늘을 피하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지금 당장 하기엔 마음이 복잡하고 상황이 안 맞고 체력이 자신 없고 그런 핑계가 자꾸 쌓이다 보면 하루, 한 달, 몇 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고 구체적인 계획 하나를 오늘 안에 만들어 보는 겁니다. 내일은 도서관 앞까지 산책하자. 이번 주에 미뤄뒀던 사진첩 한번 꺼내보자. 다음 주 수요일엔 그 친구에게 전화해보자. 이런 계획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다이어리에 단 한 줄만 적어보세요. 다음 주에 꽃시장 구경 가기. 그 한 줄이 마음을 지금으로 데려옵니다. 두 번째는 한 번은 해본다는 식으로 가볍게 시작해보는 겁니다. 우린 뭘 하려고 할 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부담을 너무 크게 잡습니다. 그러다 결국 시작도 못하고 미루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은 해봐도 되잖아라는 마음으로 시작해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꼭 계속하지 않아도 돼요. 하루만 해봐도 되고 딱 한 번만 가봐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있는 배움터 수업이 부담된다면 이번 주 수업만 가보자는 마음으로 가보세요. 가보니 생각보다 괜찮다 싶으면 그 다음은 마음이 이어줍니다. 처음 한 발을 가볍게 디뎌보는 그 연습이 미루는 습관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세 번째는 지금 안 하면 더 못할 것이라는 진심을 나에게 직접 말해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선 다 압니다. 지금도 미루면 진짜로 못할 수도 있다는 걸요. 건강이 내일 더 좋아질 거란 보장도 없고 시간이 생긴다고 해도 기운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고 기회가 또 오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애써 모른 척하며 나중에라는 말로 오늘을 자꾸 지나쳐버립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건 그 솔직한 마음을 내가 나에게 말해주는 연습입니다. 이젠 미루면 진짜 못할 수 있어. 지금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야. 예를 들어 누가 함께 어디 가자고 했을 때 피곤하니까 다음에라고 말하려는 순간 딱 한 번만 멈춰서 이 말을 혼잣말로 해보세요. 지금 안 하면 나는 또 후회하겠지.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나중에서 지금으로 살짝 당겨줍니다. 이렇게 계획 하나, 가벼운 시도 하나, 마음속 진심 하나만 꺼내도 나중이라는 습관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 실천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릴게요. 68세 정순자 씨, 서울 은평구에 살고 계십니다. 손자, 손녀들 돌봐주고 자식들 퇴근할 때 저녁상 차려주고 집안일도 거의 다 맡아 하셨죠. 언제나 바빴고 누가 봐도 성실한 어른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주 일과가 끝나고 토요일 오후 혼자 앉아 계시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기다리며 살고 있지? 순자 씨는 오래전부터 혼자 영화관에 가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다음에 시간 날 때, 애들 덜 바쁠 때, 그렇게 미루고 다시 또 미루다 보니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유독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별다른 예고 없이 지하철을 타고 극장에 갔습니다. 사람들 많은데 앉기도 어색하고 표 끊는 것도 어설펐지만 그래도 자신이 혼자 결정해서 혼자 영화를 보고 나왔다는 게 참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잘했다, 순자야. 이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날 이후 순자 씨는 일주일에 한 번, 나를 위한 시간은 무조건 넣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카페에 혼자 앉아 음악 듣기, 도서관에서 시 한 편 읽기, 시장에 가서 꽃 한 송이 사오는 것까지 그런 시간들이 자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다음에, 나중에, 그러다 그냥 흘려보냈는데요. 지금은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제 마음이 더 잘 알아요. 그 말이 어찌나 또렷하던지 듣는 제 마음에도 잔잔한 울림이 남았습니다. 시간이란 건 마치 강물과도 같습니다. 잠깐 멈춰 서 있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한번 흘러간 물은 다시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죠. 우리의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단 한 번뿐인 강물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 위에 무엇을 띄워보낼지는 오직 지금의 나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지금 말고 나중에라는 말로 스스로를 자꾸 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작은 계획 하나, 작은 용기 하나, 진심 한마디만 꺼내도 우린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발짝 내딛기가 어려운 이유, 그 밑바닥에는 또 하나의 오래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 속에서 자꾸 작아지는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남과 비교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을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친구보다 잘 살아야 하고, 형제보다 자식이 잘 돼야 하고, 이웃보다 덜 아프고, 덜 외로워 보여야 했습니다. 그게 경쟁이라기보단 살아남기 위한 본능처럼 몸에 밴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비교는 점점 나를 깎아내리는 습관이 되어갑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저만큼 못했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왔지? 그렇게 괜히 초라해지고 자꾸만 내 삶이 작아지던 날들. 그렇게 비교에 지치고 마음이 작아지는 걸 하루하루 견뎌온 분이 계셨습니다. 68세 정명자 씨,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분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싶은데 자꾸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명자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자식 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픈 시어머니까지 모셨죠. 그런데 요즘은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만 봐도 마음이 자꾸 무거워진다고 하십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자식들이 매주 온다는데 나는 한 달에 한 번도 힘들어하고, 건너편 할머니는 손주가 할머니 집에서 자고 간다는데 우리 손주들은 인사만 하고 가고, 카페에 앉아 있어도 다른 분들이 손주 자랑하는 소리가 들리면 괜히 자리를 뜨게 된다고 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요. 똑같이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삶만 이렇게 초라한가 싶고, 심지어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다른 분들이 가족들 음식 사는 걸 보면 자꾸 기분이 가라앉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큰 포장지에 고기를 사는데 나는 1인분짜리만 담고 있으니까 뭔가 서글퍼져요. 비교할 필요 없다고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자꾸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명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만 들으면 내 인생이 실패작 같아 보여요. 정명자 씨처럼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비교하고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마음. 그건 지금 이 나이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비교하며 살아야 사라지는 세상에서 버텨왔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누군가는 더 잘 살고, 자식 잘 키웠다 싶어도 누군가는 더 화려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남들과 나를 자꾸 견주다 보면 내가 이룬 건 보이지 않고 못 이룬 것만 남습니다. 그 마음이 오래되면 어느 순간 난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지 하는 자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건 누구 탓도 아니고 성격 탓도 아닙니다. 비교를 피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너무 오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비교의 마음은 우리 세대에게는 거의 본능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어릴 때는 동생보다 공부 잘해야지. 옆집 딸은 벌써 취직했대. 그게 사랑받기 위한 조건 같았습니다. 어른이 되면 남편이 뭐 하는지, 집 평수가 몇 평인지, 자식이 어디 다니는지 다 비교가 됐고요. 노년이 된 지금은 그 비교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남들은 손주 재롱 본다는데 나는 아직도 혼자 밥을 먹고, 누군가는 여행 다닌다는데 나는 무릎이 아파 병원만 다닙니다. 어느 통계에선 60대 이상 시니어의 절반 이상이 자기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숫자보다 그 숫자 속에 숨어 있는 우리의 외로운 마음입니다. 난 이만하면 잘 살았어. 그 말을 마음껏 말하지 못한 세월. 늘 누군가와 나를 견주며 내 삶을 깎아내야 했던 시간.
그게 우리 마음을 조금씩 무너지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교라는 오래된 습관에서 내 마음을 지켜내기 위한 3가지 작은 실천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비교 대신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우린 누군가를 보면 바로 나와 비교부터 합니다. 나는 저만큼 못했네. 나는 왜 저렇게 안 됐을까? 그런데 비교하지 않고 그저 관찰만 해보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 집은 저런 분위기구나.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면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비교는 내 안을 깎아내지만 관찰은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해외여행을 갔다고 하면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오, 좋겠다. 나는 언제쯤 갈 수 있을까? 그런 데도 있구나. 질투도 위축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사람 이야기로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걸 하나씩 적어보는 연습입니다. 비교의 마음이 올라올 때 그걸 누르려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나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고 함께 차라도 마실 사람 한 명 있고 지금 이 순간 아프지 않다. 말로 하면 실감이 안 나니 노트에 써보면 훨씬 좋습니다. 내가 가진 걸 적는 순간 마음이 점점 결핍에서 충분으로 바뀝니다. 이건 대단한 긍정이 아니라 내가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나 스스로 인정해주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기준을 회복하는 연습입니다. 비교가 습관이 된 사람은 자신의 기준이 무너져 있습니다. 기준이 남한테 가 있죠.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해야 해. 내가 이 정도면 모자라지 않나? 이런 말들이 내 마음속에서 자주 올라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나만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하루에 30분 책 읽기, 한 달에 한 번 영화 보기, 일주일에 2번 친구한테 전화하기. 작은 걸로 충분합니다. 그 기준을 지켰다는 게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느낌을 줍니다. 나는 나답게 살고 있어. 이 말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기준을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세워보는 겁니다. 비교의 마음은 생각보다 더 오래 남아있지만 조금씩 바꾸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덜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실천을 통해 마음이 달라진 한 분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65세 이선자 씨, 경기도 수원에 삽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선자 씨는 늘 혼자서 자책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손주도 보고 좋은 데도 다니고 그런데 난 왜? 특별히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자꾸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선자 씨는 처음으로 비교가 올라올 때마다 노트에 자기 마음을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친구가 해외여행 간다 해서 부러웠다. 나는 그만큼 돈도 없고 체력도 없다. 그런데 나도 혼자서 잘 살아왔다. 나는 나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그 글을 처음 쓸 땐 자기도 웃겼습니다. 내가 이런 걸 왜 적고 있지?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누구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이 내가 나를 이해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아주 사소한 기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좋아하는 차 한 잔으로 나를 달래는 시간. 그게 선자 씨만의 기준이자 자기 삶을 지켜주는 작은 의식이 됐습니다. 어느 날은 그 차를 우려내며 문득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참 괜찮구나. 비교할 필요가 없구나. 이게 내 삶이구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비교의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지만 조금씩 거리를 둘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내 삶을 다른 누구의 삶이 아닌 내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진짜 시작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보다 가진 사람이 보이면 상대적인 결핍을 느끼고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면 잠시 안도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늘 작아지고 내가 이룬 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따뜻한 말을 했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상처받았다면 그건 분명한 나의 성장입니다. 삶의 기준을 남이 아닌 내 안으로 옮겨오는 순간 비교는 멀어지고 존중이 시작됩니다. 그 존중이 바로 내가 내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힘이 됩니다. 비교는 내 삶을 작게 만들지만 작은 실천은 다시 내 삶을 회복시켜 줍니다. 비교 대신 관찰하고 내가 가진 걸 적어보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게 남과의 거리가 아니라 나와 가까워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많은 걸 참고 많은 걸 미루고 많은 걸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마음들을 천천히 내려놓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남을 먼저 챙기느라 내 마음을 잊었고 참는 걸 미덕이라 여기며 살아왔고 뭘 시작하는 게 두려워 늘 멈춰 있었고 모든 걸 나중에로 미루며 살았고 끝내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자꾸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 5가지 마음은 모두 우리를 천천히 지치게 했고 지금의 외로움과 후회의 모양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내느라 바빴을 뿐이죠. 우리 나이엔 다 그렇습니다. 후회가 없는 사람은 없고 지금이 늦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동안 너무 애썼다는 것만 서로 알아주면 됩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던 마음들, 이제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되었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누구보다 참아온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닿았길 바랍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 번 내 마음을 쓰다듬는 말 한마디. 그게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작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어제보다 더 괜찮은 내가 되는 일.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 다음에도 계속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당신 마음을 더 자주 만나러 갈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 마음도 들려주시면 저도 꼭 읽겠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보내신 당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